그 유시민 작가 말이 그러니까 다시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요즘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좀 봤는데 매불쇼에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고 한번 좀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어. 근데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설을 공유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조정식 의장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우리가 지금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유시민 작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게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저는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한 민주당 일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큽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부는 유시민을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다. 예. 유시민을 비판하면 친명이다. 이런 이분법까지 얘기를 하세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흑백의 시대로 갔는지 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뭐 악인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 이런 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시민 작가의 여러 발언 중에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아주 높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국민들이 뭐 농담처럼 말씀하세요. 지역구 가면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그냥 기분 좋죠. 그 말이. 그리고 넘어가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요 이걸 법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헌법 제 128조 2항의 정신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 얘기하고 나서 유시민이 연임 반대한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거든요. 정말 심하게.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상식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상식적인 얘기였다. 네. 그 지금 뭐 하여튼 당권 경쟁이 한참 막 그 지금 치열한 상태에서 지금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당권 경쟁에는 영향이 이건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 이쪽 두 분은 아닌 것 같고 곽 기자한테밖에 질문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출입처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번 전당대회 이번 이 여파 자체가 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계파별로 의견이 다르다거나 뭔가 여지가 있거나 예를 들면 하다못해 조영식 의장께서도 조금 과하게 나온 건 맞지만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시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명계 후보들 중에서 조영식 의장 맞는 말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해서 전선이 생기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컨센서스는 민주당에 있는 거다. 이거는 개판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조 의장께서 실수를 하신 거고 그거는 우리가 애초에 그러니까 논의 의제의 대상이 테이블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지금 후보들이 해야 될 거는 개헌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국면을 빨리 수습해가지고 본인 당대표 임기 중에 최고위원 후보 임기 중에 개헌 드라이브 어떻게 걸겠다. 그래서 개헌을 어떻게 관철하겠다. 이 전략이 나와야죠. 그 플랜을 나오면서 누구의 개헌 전략이 더 멋있는지를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개헌 전략이 더 멋있는지. 하여튼 요 부분은 뭐 이 정도로 끝내는데 사실 조정식 의장이 빨리 이걸 갖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빨리 어떻게든 좀 그 사과를 하려면 사과를 하고 그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하든지 그냥 페이스북에 한 줄 덜렁 올려놓고 그냥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 거죠? 예, 정치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당권 경쟁 좀 잠깐 보면은 일단 그 최민희 의원한테 박성준 의원하고 이건태 최고위원이 예비 경선에서 둘 다 사실 탈락했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가장 큰 뉴스라고 봤거든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두 의원 모두가 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취모 여기 주도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공취모 이렇게 주도했다는 게 경선에서 이렇게 일찌감치 탈락했던 게 그 유명세가 굉장히 두 분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좀 공취모가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안 줬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공취모에 뭘 했고 뭐를 했다 이 기억을 하는데 사실 당원들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연결시켰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태 후보보다는 박성준 후보가 훨씬 유명하고 그리고 모두가 얘기할 때 박성준 후보가
8명 안에 드는 건 상수처럼 얘기가 돼 왔어요. 그런데 떨어져서 더 충격적이었죠. 근데 저건 그 후보로 뛰어본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14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우리가 지금은 팀 정청래라고 하는데 팀 정청래는 3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1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명에게 표를 어떻게 주고 전략적으로 이런 그 판을 짜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올라오신 분 보면 세게 정청래 후보를 비난하는 분들이 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직적으로 작업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은 그런 분들한테 표를 나눠주라고 그런데 하게 이건태 됩니다. 의원 같은 경우도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근데 저긴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신천지 제보센터. 제보센터. 저는 그 신천지 제보센터를 저분이 개설하시는 순간 이게 뭐 하는 거지? 이 그 타격을 받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성준 의원의 경우는 그런 이제 배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가장 아쉬운 대목이죠. 박성준 의원 정도는 최고위에 들어와야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JTBC에서 앵커도 했고 얼굴도 많이 알려줬고 활동도 국회에서 활동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좀 의외긴 의외였었어요. 아니 그리고 박성준 의원은 내란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야당일 때 그때 원내 수석하셨어요. 근데 저렇게 중심이 확실하고 그리고 한번 결정되는 걸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하세요. 그리고 유능한 분이세요. 자, 그럼 아까 신천지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신천지가 이게 사실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쨌든 워낙 이제 폭발력이 큰 이슈였었으니까 나 진짜 궁금한 게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이 이슈를 신천지를 꺼내든 거잖아요. 이걸 갑자기 왜 꺼내들었을까? 이게 그때만 해도 그때도 여론조사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또 앞서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1위 후보가 왜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갖다가 꺼내든 거지? 그거 왜 꺼내들었어요? 나 그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그러면 여기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뭐 자기 곤란할까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1등 주자 전략은 아니지 않아? 뭐 이런 말씀들은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반명 신천지 뭐 이러면서 반명 프레임에 이제 정청래라는 당권 주자를 좀 막 넣으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연동해가지고 같이 읽히게끔 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그 당에서도 6.3 지방선거 앞두고 6개월 전에는 왜냐하면 대단히 이상하게 표집될 수 있으니까 다 스크린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름 적어내고 계좌 적어내고 주소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 이런 걸 적어내는데 5만 명을 다 당적 정리를 했던 거잖아요. 당에서는 이게 소명이 안 되고 이중으로 막 나오고 그리고 그때 약간의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거점과도 스크린을 같이 맞춰봤는데 유의미한 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여기니까 지금 또 합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졌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었던 거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는 오늘 9시에 TV 토론이 있잖아요. 그때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대단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톤 업 시킬 거냐, 톤 다운 시킬 거냐.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 같은 경우 요즘 톤 보면은 일단 빨리 저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처음에는 활활 태웠는데 지금은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스탠스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저라면 톤업 시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1위 전략은 아니지 않냐. 근데 그걸 넘은 전략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제가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 전부 다 이렇게 쭉 쫓아가고 필요할 때 기자회견도 하고 따박따박 해온 입장에서 보면 어느 순간 1위를 확신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을 크게 판을 정리하려는 전략 속에서 나온 1단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위를 확신하고?
네, 저는 그 확신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네. 내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의 어떤 지형을 좀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었. 그러기엔 너무 위험한 야. 거 아닌가? 저 신천지라는 그 아니 결과는? 그건 이제 확실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네. 나올 수 있는 판정리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음. 저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럴 경우에 가장 확실해야 되는 건 비밀 연합에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 그렇지. 거죠. 예. 그리고 그 비밀 연합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 비밀 연합은 반명이며 분열주의이며 혹은 반명이거나 분열주의이며 이게 따옴표니까요. 예. 그리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예. 신천지 총회와 누군가 정치인이 손을 잡고 예. 어떤 판을 바꾸기 위하여 당원을 집단 가입시켰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저게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삼자 비밀연합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자. 저 여기에 핵심은 신천지가 아니고요. 예. 삼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에요. 신천지를 깨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비밀 연합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반명과 분열주의가 신천지와 지금 연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당연히 정청래를 나도 처음에 딱 떠올렸는데. 모든 언론이 제가 네. 읽은 한 이 기사를 쓰는 모든 언론이 정청래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나는 그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게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이제 연막 전략 치고 빠지기 전략이고요. 그래서 그런 큰 판에 차질이 와서 예. 지금 매우 그 차질 오면 왜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계획이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게 좀 삐걱거려서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1위 후보가 저렇게 일부러 안정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저건 2위 후보의 전략인데 저렇게 큰 건을 하나 끌고 나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저 반명 분열주의 네. 신천지의 삼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 본질이 이게 구조적으로 개념이나 이런 걸 다 모아갖고 만든 거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아니고 저 이후에 이제 김민석 후보 측의 대응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우선 이건태 후보가 그 신고센터 다 개설하고 예. 그다음에 박모 후보가 또 나와가지고 막 대응을 하고 이렇게 박모 하거든요. 박선원 후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되게 계획돼 있는 작업이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아까 합수본에 이제 민주당도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저희는 몰랐어요. 합수본이 민주당 수사한다는 걸. 근데 국민의힘만 수사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합수본이 수사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아셨냐고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얘기는 김민석 하시지. 후보한테. 예, 그리고 지금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없다. 강제로. 이렇게 또 합수본이 또 흘렸어요. 예. SBS에.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와서는 지금 비밀연합은 그럼 왜 얘기한 건지 아무것도 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웠건 어떤 의도로 했건 그게 이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건 중요하지. 왜냐하면 아니 의도나 계획은 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저 신천지를 꺼냈을 때 김민석 후보가 뭔가 1위 후보였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사실 어떤 때는 막 더블 스코어로 막 이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게 있으니까는 정청래 후보가 저기에 배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저걸 끄집어내서 완전히 이제 주저앉히겠구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청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근거를 내놓는다 그러더니 계속 안 내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예비 그 경선을 컷오프된 이후에는 또 내놓는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런데 나 과구신 기자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아니, 오늘 후보 중심으로 얘기하시죠. 나오셨으니까. 먼저 네. 말씀해 보시고. 궁금해요. 아니 그거보다 어저께 이제 전주에서 예. 민주당의 여성 당원 이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예. 정청래 후보가 거기 한 유튜버가 와서 계속 그 오신 분들한테 신천지 관련성을 물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왜 정치인들이 뭔가 자료를 주고 이러면 지지자들이 쫓아왔는데 요즘은 유튜버의 보도나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하는 제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는 그러한 제보 오늘도 이제 그 박선원 의원께서 예. 제보 뭐 여러 갈래로 받았다 뭐 이런 요지에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제보와 녹취 받았다. 그 근거가 되는 그 증거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새 지도부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새 지도부한테 이걸 그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보와 녹취가 있다 네. 그랬을 때 그 제보와 녹취를 의심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나도 예. 그거 빨리 좀 보고 싶은데. 의심. 자, 이게 맞아?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제보와 녹취를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게 사실인가 보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예. 이런 계획의 하나의 부분으로 퍼즐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비밀연합에 대해서 전혀 근거를 못 대고 언론이 다 정청래 후보를 지목한다고 썼는데 예. 심지어는 그 누명을 벗겨주는 듯한 발언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정청래 후보가 관련됐냐? 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 신천지와 관련한 3자 비밀연합은 예. 일단 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기에는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저렇게 신천지를 갖다 그냥 이렇게 던질 때는 너무 위험한 건데 저걸 갖다 가만히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천지인데 그걸 갖다 지금 우리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못 내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 근거도 없이 이걸 갖다 이렇게 던지는 거는 너무 판단 미스 아닌가?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끝까지 근거를 못 댄다면. 네. 보통 기자들이 보도를 할 때도 예.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소스가 있었는데 예. 그 소스의 신뢰가 너무 과하면은 예. 크로스 체크에 당연히 실패하면서 그게 오보로 나오는 경우들도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것도 물론 저희 개인적인 뇌피셜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보가 있었다고 하고 예. 어떤 뭔가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뭔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예. 있었는데 그 소스에 대한 신뢰가 과했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그 크로스 체크가 충분치 않아가지고 확신을 가졌든 어떤 뭔가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덜 설익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 발언을 한 후에 이 사안이 전개되는 것들을 보아하니 또 혹은 이후에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뭔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림과 좀 다르거나 규모가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퇴로라고 해야 될까? 이거 페이드아웃 하려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청래라는 세 글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 3자 구도를 이야기한 순간 저건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구나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근데 생각하지.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언론의 해석일 뿐입니다라고 선을 긋는 거는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를 하신 분의 급에는 맞지 않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할 수가 없거나 결제해지가 안 되거나 추가적으로 밝힐 만한 소스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거를 그렇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고 그럼 차라리 그냥 김민석 후보가 순간에 오판으로 조금 그렇지. 과잉으로 얘기를 했구나. 근데 다시 살펴보니까 그 정도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빨리 이 이슈에서 빠져나와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다른 의제를 가지고 그렇지. 열심히 토론하고 경쟁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이게 질질 끌려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안에서의 경쟁 과정인데 뭐 소위 말 다른 쪽 개파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나? 이거 오늘 계속 물고 늘어. 그러니까 오늘 9시에 정청래 후보께서 안 물어보실 거에서 물어볼 것 같은데? TV 토론에서 네, 오늘 TV 토론 당연히 MBC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제가 그러니까 던진 사람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이게 끝나지를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소스가 확실한 게 있으시면 저는 전당대회 이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럼 이 오염된 당원들이 예. 개입해가지고 전당대회 어떻게 하려는 건데 그럼 빨리 공개를 해가지고 전당대회 일정을 바꾸든 뭘 하든 스톱을 시키든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뭔가 밝힐 만한 근거가 약하거나 아니면 좀 내부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빠른 해결의 길 아닐까? 뭐가 됐든. 근데 그게 진짜 이상하게 출구 전략인 것 같은데. 그 대변인이 나오셔서 제가 이걸 몇 번을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합수본이 여기저기 언론에 흘려요. 찔끔찔끔 네. 흘리는데 그렇다면 이건 수사 결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사 결과를 빨리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그 수십 명의 신천지 당원 가입 그 명단도 확보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번에 전대 투표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투표권이 있다면 빨리 박탈해라. 이럴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하는데 그 지도부가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민주당 지도가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박선원 의원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네. 녹취와 제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빨리 제출하라고 왜 네. 지도부가 요구를 안 합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대변인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변 왜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
계시고요. 왜 이렇게 더듬으셔? 제가 왜 말을 더듬을까요? 지도부도 아니면서. 저 지도부도 아니면서 왜? 아니 그런데 아마 제가 추정키로는 이제 한병도 대행이 이걸 다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직국 이런 데서도 계속 우리가 뭘 스크린했고 뭘 알아봤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는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 연장선상이고 6.3 지방선거 하기 전에 6개월치 당비를 내신 분들은 어쨌든 관여를 하니까 이게 왜곡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스크린했는데 당에서 접근하는 건 아까도 그 거점이 되는 주소라는 게 사실 작정하고 다른 주소로 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할 수 알아보는 데 좀 물리력 한계도 있고 그래서 말씀 계속 드리는 건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당이 뭐 해라 알려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이 여러 이 좀 노선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 같고 그리고 수사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제 공식적인 어쨌든 그래서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곽우신 기자 말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은 스탠스는 확실히 변했거든요. 야 이제 고마하자 이제 이거는 이런 상태인데 그만두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점점 진흙탕으로 막 어쨌든 처음 1인 1표제로 시작되는 민주당의 첫 번째 전당대회인데 완전히 지금 이상한 쪽으로 막 진흙탕으로 좀 빠져들고 있잖아요. 이걸 김민석 후보 쪽에서 진짜 출구 전략으로 마련한다면은 근거가 있으면 오늘 밤 TV 9시 토론회에서 딱 제출 이거다. 이래서 내가 말한 거다.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은 깨끗이 내가 판단 미스했다. 미안하다. 됐지.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냥 마무리하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어정쩡하게 마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발언을 보면 아니요. 발언을 보면 검찰개혁, ABC의 난 그리고 신천지의 모략 등 한 곱이 넘겼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의치하고 이제 포지티브 경쟁으로 하자. 네거티브 그만하고. 그러니까 저게 검찰개혁은 뭐 보안수사권 폐지로 일단락 됐다고 쳐요. 그러면 ABC의 난이라는 저 표현 자체가 난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무슨 난입니까? 그리고 신천지 모략? 저건 여전히 3자 비밀 연합 얘기랑 같은 차원이거든요. 모략. 한 고비를 넘겼다. 그거를 마치 본인이 막 정의로운 주장을 하고 그게 해결된 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태도가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를 딱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문스럽게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이 세상이 김민석 후보께서 이거는 그 신천지 3자 비밀연합 그 신천지 모략으로 이렇게 한 곱이 넘겼다고 하면 없어지는 거야. 알았지? 다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끝낼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이것도 역시 조정식 의장하고 마찬가지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시작한 사람이 사과를 하든 아니면은 근거를 꺼내든 둘 중에 이렇게 분명하게 전당대회 전에 끝을 내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있었던 일을 다 없애고 내가 이렇게 정리하면 내가 본래 김민석으로 갈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지는 않지. 그렇게 되지는 않죠. 자, 그 김민석 후보가 또 한 가지 그 선거 전략이 아까도 잠깐 뭐 얘기하셨지만은 어쨌든 친명 대 반명 구도 요 떡 그 이분법적인 이제 구도로 다 끌고 가는 걸 이제 전략적인 프레임으로 이제 삼은 것 같아요. 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제 그 발언 잠깐 좀 들어보시죠. 누가 근거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야당이건 또는 진보 민주 세력 내에 근거 없는 비난자이건 단호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짚을 것은 짚겠다. 그것이 ABC이건 가나다이건 짚을 것은 짚어서 틀린 것으로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공격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건데 잘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근거를 빨리 좀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신천지 근거를 안 내놓으면서 저는 저 말에 동의해요. 근거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저는 뭐 이미 제가 그 당원과 함께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래갖고 엄청 욕먹었는데 이거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ABC가 들어감으로써 타겟이 늘 있는 말을 해요.
타겟이 있는 말. 네, 저 이거 타겟이 있는 말이라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면 제가 늘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그 문장의 핵심은 ABC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겟이 분명하다 이건. 타겟은 유시민. 어쨌든 ABC 하면 유시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유시민 뒤에 또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네. 그 세력 지지층과 요걸 타겟으로 했다 이거죠.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일반론이에요. 뭐. 그 최민희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BS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셨던가 네. 당권 경쟁을 왜 이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 구도로 몰고 가는 거냐. 명청대전이 아니라 석청대전이 되길 기대한다. 석청대전은 약간 좀 말이 좀 잘 안 붙긴 하는데 명청대전이 딱 붙긴 하는데 많이 들어서 많이 그런가. 들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나왔는데 네. 저는 요 대목에서 자꾸 반명 친명으로 몰고 가는 게 김민석 후보가 보통은 자체 발광형 정치인은 저렇게 안 하잖아요. 내 이름이 더 나와야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가 될 네, 것이다, 위험이 이거니까. 있어서 그걸 싫어하잖아요, 정치인이.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반명 구도로 몰고 가는지가 저렇게 컨텐츠에 자신이 없으신 건가? 그렇지도 않을 텐데 왜 저러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그 정치인분들 나오셨을 때 가급적이면 말 안 섞으려고 하는데 이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이 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예. 청와대하고 기류가 딱 맞았던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몇 번의 긴장 관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뭔가 엇박자가 나는 듯한 순간들을 되짚어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현 정청래 대표를, 그러니까 그 전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던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당 대표가 예. 해야 될 롤 중에 예. 조금 더 이 정부와 착붙을 해가지고 착 붙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는 당 대표였으면 좋겠는데 정청래 지도부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전 총리가 후보로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인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있고 벌어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하는 거 자체가 예. 오히려 좀 본질을 희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친명 대 반명이란 구도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전당대 후보 누구 중에도 이게 정권 말이어가지고 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저 정부의 뭔가를 개선해가지고 지금 그런 구도가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이전까지 해왔던 정치적 언행들을 보았을 때 결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는 이게 없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없는 전선을 김민석 후보가 일부러 만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그럼 뭐가 더 난 거냐? 이게 보안 수사권이 됐든 앞으로 어떤 정책적 의제가 되었든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시민들이나 지지자를 원했던 개혁 과제에 있어서 좀 미진한 것 같아. 속도 좀 안 닿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여당 대표는 이 개혁 과제에 대한 민심을 잘 전달해 가지고 조금 더 정부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게 할 거야. 그 위해서는 약간 싫은 소리도 쓴소리도 할래. 이런 당 대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임기 초반이고 해야 될 과제가 저렇게 많은데 지금은 견제보다는 적극적으로 붙어가지고 엔진이 되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랑 조금 더 말이 잘 통하고 긴장보다는 조금 협력하실 당대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또 판단을 찍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리더십의 차이가 있고 둘 다 여당 대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방점이 살짝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과하게 해가지고 친명 반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아예 없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약간의 사실 호도인 것 같다. 이거 제가 꼭 반박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해야 돼요. 지금 저 말이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기간 동안 예. 당정청이 해결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의 법안으로만 해도 예. 사법개혁 영역에서 그 소위 뭐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지. 법 왜곡죄 예. 그리고 3심제 소위 4심제라고 비난한 법. 대법관 증언도 예, 있었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예. 했고요. 1차, 2차, 3차 상법 개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개혁 쪽에서는 방송법 개혁했고요. 방미통일법 만들었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징배제까지. 이건 이제 제가 좀 민감할 수 있는 법안들 한 거고 AI 기본법, 양자지원법부터 중요한 법안들을 많이 처리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벌인 갈등이 주죠. 주가. 소위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다른 네. 입장이었다고 얘기하는 건 주로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죠? 뭐 보안 사건을 사건뿐만이 포함해서 뭐 그러니까 아니 뭐가 있습니까 또. 제가 이거는 꼭꼭 짚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많은 일을 같이 처리했어요. 90% 이상을. 99%를 처리했어요. 정부와 여당이 네, 정부 여당과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그리고 그 과정을 옆에서 봐왔어요. 저희는. 어떤 때는 정말 저렇게까지 대통령의 뜻을 충실하게 받아주는 대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근데 보안 수사권은 이게 너무 첨예하게 지지자와 김민석 후보와 등등 입장이 조금씩 다 달랐던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지자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과 여러 가지 입장 속에서 이걸 쉽게 처리하면 정말 코어 지지층이 문제가 생기겠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99%는 이게 반명이에요. 그럼 99%는 친명이었다가 보안 수사권 이게 입장이 달랐다고 해서 반명이 되나요? 제가 이 반명이라는 프레임에 가장 문제점을 느끼는 게 요 지점입니다. 보안 수사권 하나의 입장 다르면 반명이 되는 이건 정말 민주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진 않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반명이라기 아까 곽우신 기자 말이 그러니까 좀 대립되는 국면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건 요 보안 수사권과 그러니까. 둘러싼 거지 나머지는 많은 일을 같이 그러니까 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립된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더 여당의 그 파트너로다가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정청래보단 김민석 쪽에 더 가 있지 않느냐.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실 부분은. 지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집권 1년 조금 몇 달 더 지났는데 지금 굳이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되게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봐도 반명이라는 건 말이 안. 아니 그래서 그 말이 맞지 반명이라고 않지. 하고 저를 반명으로 몰아서 떨어뜨려라. 세 명이 다 반명이다. 예, 이게 말이 돼요. 예. 제가 반명이라는 게 예. 저는 방송법 그 통과시킬 때 토시 하나까지 다 조율해서 완벽하게 조율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청래를 지지한다고 반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 그러니까 프레임은. 반명으로 반석으로 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이건 친석 대 친청이 맞고 그냥 그 정도 얘기하면 돼요. 대통령의 마음이 김민석한테 있지 않아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걸. 대통령이 나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쟤네들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논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나는 최민희는 100% 늘 생각이 일치해야 되나? 저는 우리 남편하고도 싸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문제는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명이냐? 아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도 대통령 다른 생각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명 아니시잖아요. 친명이지. 매우 친명이지 나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반명으로 몰아가고 내가 더 친명이다 하는 것은 정말 민주적이지 않은 이 판가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과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토론을 했고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최민희가 그래서 저를 이상호 기자가 대통령을 거역하면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 방송법은 이건 방송개혁법도 아니라는 요지로 비판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 비판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 다를 수 있어요. 기자를 그렇게 또 아닙니다. 이분이 공개 괜찮은 기자예요. 그냥 너무 아닙니다. 마시고. 저에게는 그래. 매우 그 사실이 아닌 걸로 왜곡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친하게 지내는데 대통령께서 몇 번이나 과방위의 안이 제 생각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비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입장이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죠. 그 대목에서 최민희는 반명입니까? 아니지. 아니잖아요. 입장은 다를 수 있고 이걸 잘 조율해서 그렇죠. 더 좋은 안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정당인 다른 거잖아요. 생각이 많은 게 우리 사회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지. 똑같은 생각이 다 있으면 그거는 저는 전체주의 사회지. 네, 요 대목을 그런 사회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김남희 의원을 비난하잖아요. 저는 김남희 의원도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니까 저런 입장도 있는 거예요. 국힘 같으면 분위기가 다 이러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그래서 다만
자기 그러니까 당론이 정해졌을 때 거스르지 않고 예, 그거를 동의해 주면 당인으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다른 거를 막 네. 제가 뭐 사실은 저희가 전당대회 뛰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민주당 사람도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친명 대 반명 구도로 가는 건 과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리더십의 차이인 건데 방금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할 때는 여당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실과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죠. 그걸 못하니까 윤석열 같은 사안이 벌어지는 그렇지. 겁니다. 국민의힘이 여의도 출장소가 되면서 청와대 영산 대통령실 출장소가 되면서 망한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충분히 긴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견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발생하고 풀어갔던 과정들을 보았을 때 최민희 의원께서는 보안 수사권 하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설이 나왔던 게 갑자기 보안 수사권 때문에 나온 건가 아니었어요. 뭐 이미 때문에 나왔어요? 작년부터 이전부터 계속해서 김민석 전 총리가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쪽에서 그 대통령실 쪽에서 지금 정부,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민주당하고 뭔가 호흡이 잘 안 맞는 거에 대한 그 불편한 기류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돌았었고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몇 번. 그럼 그때가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세요. 보안 수사권이 지금 핵심 쟁점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왜 누적된 게 뭐가 있었냐라고 보았을 때는 뭐 재판중지법 같은 사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지방선거 관련해서의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것도 있었고, 환송식 패싱 그건 왜 나왔습니까? 그 논란이 왜 나왔어요? 그 언론이 없는 거 만들어낸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아니, 과잉해석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요, 과잉해석이 있을 수가 잠시만요. 있는데. 네. 그게 다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하나가 다 보안 수사권이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게 최민희 아니,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있으면은 뭐 예. 그럴 수 있는 건데. 아니 근데 다른 어쨌든 이슈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현상들이 있었다는 건 인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었느냐 이슈를 한번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아니, 방금 말씀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이든 그 이전에 뭐 합당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재판정지법 같은 것도 대통령이 직접 왜 그 끌어들이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다시 접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은 애초에 공개 발언이나 여당 의제 설정되면 안 되는 거였던데 만약 청와대 뜻이 소통이 잘 됐었다면 그게 소통이 안 되고 불거졌다가 조정되는 과정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 나서 막 격하게 막 열전으로 번지고 막 설전이라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뭔가 왜 대통령 순방 갈 때마다 다른 이슈가 자꾸 국내에서 뭔가 나와서 불거져서 이슈를 잡아먹지? 이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아, 그게요 잘못된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거는 언론이 하도 지금 그 편파적이라 제가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코스피 5천이 됐는데 그거는 왜 정청래 후보가 잠깐만요. 왜 했고 아니요. 그러니까 늘 비판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 비판해 볼까요? 대통령이 순방 중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까지 해서 매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 AI를 완전히 없어지게 한 게 신천지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왜 언론은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듯이 왜 비판 안 하죠? 김민석 후보를.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를 던지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효과가 하나도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 정도 성과를 내고 애를 쓰셨으면 사실은 지지율이 올라야 돼요. 그런데 그 효과가 없어요. 그게 신천지 어딜 봐도 신천지고 심지어 요즘은 그 식당에 가면요. 식당에 그 태블릿 있잖아요. 이 주문하는 거기에도 뉴스가 뜨더라고. 근데 그 뉴스에도 신천지가 뜨더라고요. 순방 뉴스가 안 뜨고.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어느 언론을 찾아봐도 왜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냈는데 신천지를 터뜨려서 논란을 덮고 이런 게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요 부분이 이렇게 오래 갈 건 아닌데 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 사실 제가 요새 방송 나가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을 때는 친석계라고 욕먹다가 신천지에서 이 자리에서도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김민석 후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세게 그랬다 갑자기 또 털 묻은 뭐 기자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뭐 제가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니고 그냥 기자이기 때문에 개파와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민주당 당원들이. 그럼 그분들이 잘못된 사실관계 호도돼가지고 뭔가 어리석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를 좀 지지하는 거 언론에 속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친석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전부터 그 당정 간에 착붙이 안 된다. 뭔가 딱 합이 안 맞는 것 같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은 지지자들 중에 갖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아닌 분도 있죠.
그거에 대한 판단이 이번 전당대회 때 각자의 투표 결과로 나오겠죠. 어떻게 생각한 당원들이 더 많으냐. 네. 국민들은 어떤 리더십을 지금도 여당이 원하고 있느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선이 서 있는 건데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전선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네. 왜냐하면 반명. 예. 아니 잠깐만요. 예를 들면 반명이다 아니다를 가르는 기준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반명 전선으로 가른 것은 이거는 그 김민석 후보의 선거 전략일 텐데 그게 맞냐. 자체 발광형이 돼야지. 나 김민석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그 총리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 그렇죠. 자기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해 오신 거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서도 저는 명백히 그냥 외신 평가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했다 민주당이. 근데 서울을 국힘에 남겨둔 것은 견제의 의미다. 요겁니다. 근데 왜 자꾸 승리한 걸 졌다고 하는지, 그래서 패배주의를 만연하게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나도 승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중간에 정리를 해보면은 외신이요. 외신 평가라도 좀 받아주세요. 알았어. 제가 중간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곽우신 기자 말대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청와대와 딱 붙지 않았던 부분 있습니다. 그게 물론 보안수사권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정청래 당시 당대표의 의도였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의도는 아니었지 당연히. 그쵸. 의도는 아니었지. 그 아까 말한 대로 코스피 5천 나오는 시기에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이제 발표한 거 이건 정청래 후보가 이제 해명했다시피 그날 코스피 5천 갈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의도가 있을 이유가 없죠. 의도가 있어 그렇게 청와대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서 오히려 공격을 해서 정청래가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어. 집권 초에. 그리고 합당도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새 최고위원이 두 개의 태양 운운하면서 흔들고 또 흔들고 네. 그리고 이현주 텔레그램, 강득구 페북. 언론이 왜 그거 사실 안 밝힙니까? 이현주 텔레그램에 나온 그 미략 타격 소재. 그 참 뉴시스 기자한테 물어봤던데 참 답 받았어요. 답 안 하죠.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이런 태도가. 나 그거는 진짜 궁금해. 그게 어떻게 뉴시스는 그걸 안 밝힙니까? 알겠죠. 뉴시스날 왜 안 밝히는 거지? 알고 뒤에서는 누구라고 뉴시스 얘기합니다. 기자들 아니 잠깐만 나도 얘기 좀 해줘. 뉴시스 기자들은 보도국에 수많은 기자들이 그래도 뉴시스에서 있을 텐데 저거 알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그러면 우리 저거 못 보고 못 들은 거로 합시다. 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기자야? 그 회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일 때는 제가 뭐 뭐라 이렇게 할 건 아닌데 저도 사실은 저런 문제가 그러니까 안 밝히는 게 그러니까 밝히면 마치 밝히는 순간 언론사가 뭔가 어떤 정치적인 개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저런 거는 오히려 의문스럽게 놔두는 게 더 많은 억측과 이런 걸 낳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밝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나는 저게 어떻게 뉴시스 언론에서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건지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게 더 그때 궁금해. 이게 보면 화면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손톱이 되게 인상적으로 짧잖아요. 예. 기자들이 이 손톱 모양을 가진 의원들을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핸드폰 아니 케이스 저건 커버. 이현주 의원이라는 것까진 밝혀졌습니다. 그걸 네, 누가 처음에. 밝혔냐? 김민석 후보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문백답하면서 저에게 이현주한테 물어봐라. 그렇지, 그렇게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거는 얘기하셨지. 근데 그걸 이현주임을 어떻게 알았나가 제가 궁금하다. 아니 뭐 시중에 많이 그런 소문들이 퍼졌으니까. 그럼 그런 식의 소문이라면 아. 소문을 듣고 이현주한테 물어봐라 했을까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어쨌든 나는 궁금한 게 진짜 뉴시스에서 저게 어떻게 종교 집단도 아닌데 비밀이 밖으로 안 새나갈 수 있을까? 새 나갔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저희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저희 뭐 말을 안 할 분 다 알잖아요. 뭐 어떻게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예. 아 시간이 뭐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가 그 너무 미디어 다가버렸어, 비평지는 뭐 하시나 몰라? 지금. 미디어 비평지. 자 오늘 시간이 다 돼갖고 또 물어볼 거 많았었는데 나 그거 하나만 더.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어쨌든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신장식 그 신임 대표는 적대적 M&A. 적대적 M&A는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고? 어느 지도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적대적 M&A라는 말이 나온 것은 김민석 후보가
조국 혁신당의 통합에서 1, 2, 3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적대적 M&A는 거부한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요거는 내가 최민희 의원한테 물어본 건 잘못된 것 같아. 어쨌든 어느 쪽에 어쨌든 하면 안 되니까는 중간점에 있는 사람이 좀 답하는 게 나을 저는 것 같은데. 통합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미 변호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도부의 결단도 있지만 당원들의 어떤 그런 그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평택에 대한 그 후유증이 약간 남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총의를 모으는데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갖고 자 최민희 의원, 장윤미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